그 얘기를 해보죠. 이준석 대표는 그러면 SNS에 이제 금요일 날 결정이 났을 때 당원 가입하기 좋은 저녁입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어제는 오늘 우리는 싸운다 뭐 반제장인가요? 그 장면을 올렸고 이랬는데 이준석 대표의 그리고 이제 책을 쓰겠다. 여의도에서는 아주 무슨 내용이냐 도대체 그 책의 내용이 뭐 이준석의 1년 회고록 뭐 하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담길 수도 있는데 이준석 대표의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? 김수현 평론가부터. 뭐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고 저는 이준석 전 대표 반대편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멋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당원 소환이든 아니면 이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거기서 그냥 붙는 게 나아요. 붙어가지고 청산을 하든지 사실 아마 붙으면 이 전 대표가 다시 대표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. 근데 되면 어떡합니까? 근데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. 그래서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. 그리고 된다고 했을 때는 경찰 수사를 무혐의로 턴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 존중해줘야 될 권력으로 남을 겁니다. 지금 범보수, 범여권에서 비윤, 반윤의 대표적인 주자로 돼 있는 건 이준석 전 대표예요. 그리고 정권을 재창출할 때는 항상 공식이 있습니다. 그런 사람을 결국에 껴안고 다시 가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이 전 대표가 그 경찰 수사 부분 털고 그다음에 대중의 어떤 의심도 많이 털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주자가 되는 거고 이 전 대표도 이제 그런 전망들을 노리면서 달려가지 않을까. 수사를 털고 때를 보면서 기다린다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다음 대표가 안 되더라도 또 기회는 올 수 있는 거고 이 전 대표가 일단은 지금 여론을 봤을 때 이 전 대표를 편드는 쪽은 주로 민주당 지지층이에요. 윤석열이냐 이준석이냐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거꾸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이 전 대표가 고립되고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지난주에 여론조사 하나를 보니까 좀 특이한 부분이 대구 경북이 좀 달라요. 부산 경남하고 다른 부분이 대구 경북에서는 이준석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보이느냐 했을 때 정당한 수사다, 정치적 목적이다 이렇게 물었더니 비슷하게 나와요. 대구 경북에서. 지금 대구 경북의 전통 보수층에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 위반이 있거든요. 그리고 이 전 대표는 지난주에 이게 본인이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우연인지 모르지만 본인이 대구 경북에 지역 연고가 있다는 것을 각인시켰어요. 예, 그렇다면 고 전통 보수층 사이에서의 균열을 틈타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세력을 넓히고 독자 세력화하는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. 추가 징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추가 징계는 하기로 결심한 거잖아요. 네, 수위는 추가 징계할 결심한 거잖아요. 네. 수위는 제명. 근데 이 자리에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추가 징계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그 지금 징계보다 수위가 높은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. 수위를 올려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수위를 올려서 해야 된다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수위를 징계의 종류를 올리는 거면은 지금 당원권 정지보다 높은 거는 제명밖에 없거든요. 정확히 얘기하면 탈당 권유랑 제명인데 탈당 권유도 탈당을 권유했는데 탈당을 안 하면은 제명하게 돼 있어요. 그러면 그건 제명이죠. 근데 그게 아니고 기간을 뭐 그냥 뭐 늘리는 정도도 가능한 거냐. 그건 모르겠는데 기간을 늘려가지고 얻을 수 있는 국민의힘 쪽에 지금 주류 쪽에 실익은 없거든요. 그러면 제명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. 왜 자꾸 나를 부르십니까? 제명이다. 네, 이 제명. 이 제명. 이준석 제명. 자, 근데 그렇게 제명하면 모르겠어요. 그렇게 제명하면은 윤핵관들 제명에 제명에 못 산다. 네? 제명에 못 제명을 하려면은 귀가 간지럽습니다. 이유가 명확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뭐 이게 의혹이 있다. 그러면 제명할 수 있죠. 근데 그게 아니고 양두구육이랑 신군부라고 그래가지고 제명하는 거다라고 윤리위가 판단을 한다. 그럼 그게 아무리 당내에 이준석의 우군이 없고 아무리 당내 국회의원들이 이준석 편을 안 들어줘도 그게 그냥 또 용납이 되는 그런 결론으로 비춰질까요? 그게 오히려 또 시끌시끌할 거 아니에요. 저는 그 잘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후 상황이 오히려 이준석만 키워주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. 나중에. 그러니까 지금은 이준석이 완전히 외톨이가 되고 누구에게나 미움받는 존재가 되지만 나중에 이 정권 후반기 가가지고 정권 말에 가면은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해보세요. 우리가 무슨 뭐 여러 가지 상상하지만 이준석 대 이재명의 선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대선을. 그런 대선을 치러야 됩니까 우리가? 어지럽게. 네. 이재입니까? 자, 저도 올해 안에는 추가 징계는 없을 것이다. 없을 거다. 좀 쌓여가지고 나중에 하면 모를까. 원래 6개월 줘놓고 또 하는 거는 윤리위원들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거예요. 경찰 수사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? 김민하 평론가는. 그 뭐가 나오려면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더딘 것 같고
뭐가 나올 게 없나 봐요. 없다. 예. 불기소다. 몰라요. 나올 게 없나 봐요. 빨리 하나 걸어주세요. 네, 없나 봐요. 없다. 예, 그러면 나는 거꾸로 반대. 기소된다. 기소다. 저는 신속 기소한다. 바로 구속된다. 네. 바로 이번 주의 흐름을 좀 봐야 됩니다. 갑자기 급물살을 탈 수도 있어요. 최근에 소강 상태였잖아요. 네. 예. 바로 구속되고 바로 그 영화처럼 된다. 네. 뭐 걸고 뭐 넣고 때리고 재판 걸고. 진실의 막을 부르고. 자, 이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대통령실이 80여 명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. 전체 한 400명 넘게 근무하는데 한 80명 정도 교체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, 어제 하루에 14명이 대통령실을 떠났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일종의 윤핵관 라인을 다 속아내겠다 이런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, 대통령실의 이 분위기, 그러니까 정무 지금 1비서관, 2비서관 다 날아간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? 김준일 평론가부터. 자,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마이케어 헤어그린 친환경 생분해 물티슈입니다. 대나무 섬유가 함유된 레이온 100% 원단, 폐기 후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생분해성 원단으로 만들었습니다. 미세 플라스틱 없는 자연 소재고요. 포장재 역시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포장만 사용한 이 친환경 생분해 물티슈 10팩에 지금 마켓 단위에서 26,000원입니다. 전 제품 배송비 무료니까요. 로그인해서 혜택도 받고 한겨레TV 후원도 부탁드립니다. 그러니까 이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? 김준일 평론가부터. 뭐 내부에서는 살벌한 건 맞는 것 같고, 근데 방향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현재 인사들을 쳐내고 새로운 사람을 앉히는 건데 어떤 사람으로 앉혀서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알 수 없는 것 같고, 일단 윤핵관 라인이라고 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대통령실 모 고위 관계자가 계속 언론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윤핵관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은 뭐 필요 없다, 쳐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이제 여권 내에서의 어떤 질서 재편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, 근데 저는 중요한 거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대통령실이 뭐 어쨌든 간에 여당이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국정을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. 한겨레 TV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? 아무리 예언해주면 열심히 노력한다 한들 공덕 포차가 정신을 못 차리면은 그렇죠. 한겨레 TV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. 저희가 테이블 잘 닦아놓고 가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보다 중요한 것은 여당이다. 이 말씀을 드립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대통령실의 이 서초동파가 그 오늘 나온 보도 보면 엘리트 늘공 이 일을 잘한다. 어공 다 정리해야 된다. 이런 분위기면 서초동파가 다 막 집에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? 나머지들? 뭐 무협지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? 신세계에 그런 일이 있었죠. 영화 신세계. 예. 무협지도 아니고. 네. 근데 정무비서관이 빈 자리를 검찰 라인이 채울 수가 있을까요? 그거는 완전 다른 것이기 때문에. 근데 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 얘기는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. 왜냐하면 추석이 얼마 안 남았고 추석을 앞두고 어쨌든 한번 뭔가를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, 여당의 상태로 봐서는 그쪽에서 뭔가를 한번 보여줄 수는 없고, 하여튼 대통령실이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? 지지율은 바닥을 기고, 지지율이 왜 바닥을 기냐를 물어보면 인사가 1등이고 인사 문제가 부정평가 1등이고 그럼 인사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, 근데 저는 이게 의문이, 그래서 소문 내기는 어쨌든 야 우리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, 우리가 다 정리할 거야, 윤핵관 책임이 크다, 이게 여론조사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. 요즘 상황에 대해서 윤핵관들을 뭐 윤핵관들과 거리를 두고 뭐 이럴 거야 우리가 라고 소문 내기는 좋은데 실제 그런 거냐, 저는 이게 좀 의문스러운 게 인사를 장 실장님이 하신 거잖아요, 초기에.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동아일보에 누가 칼럼 쓴 걸 보는데, 기자가 칼럼 쓴 걸 보는데 여의도에도 실장이 있다는 거예요. 여의도 국회의원들이 실장님이라고 부른대요. 장 실장님이라고? 네, 장 실장님이라고 부른대요. 그러니까 처음에 실장님이라고 그래가지고 김대기 실장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장 실장님이 김대기 실장은 모르는 걸 장 실장님은 많이 알고 있다. 어둠의 실장이다. 네, 그리고 한겨레에서도 한번 그렇게 썼지만 그렇죠. 그 대통령실이랑 밥 먹어서 들어보면은 제가 대통령 마음 어떻게 알겠습니까? 라고 얘기하는데, 실장님하고 가까운 사람들하고 밥 먹으면은 대통령 마음을 꿰뚫고 있는 것처럼 그냥 그대로 써도 돼, 괜찮아,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장 실장님이 힘이 센데 인사를 다 주도를 했잖아요.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인사들 중에 누가 장 실장님 라인이고 뭐 이런 거 다 알잖아요. 추천한 사람들이 있는데. 그러면은 예를 들면 윤핵관 라인과 거리를 두겠습니다라고 할 때면 그 라인들을 그냥 내보내면 되는 거잖아요. 예? 그 예를 들면 대통령이 야 우리가 이런 위기이기 때문에 윤핵관 라인하고 거리를 둘 것이야. 그래서 너는 그만둬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거 부당해봅니다. 무슨 얘기입니까? 하면서 들고 일어나겠어요? 나 사실 서초동파입니다. 네? 들고 일어나겠어요? 예. 그러면 네. 죄송합니다. 이러고 가겠죠. 근데 이상한 게 지금 이 쇄신 작업을
막 무슨 조사를 해요. 이 대통령실이 막 조사를 하고 정보를 유출시켰나요? 네가 여기서 하는 일은 뭐죠? 종이에 써서 내보세요. 네가 하는 일. 그래갖고 하는 일이 네가 과연 여기 필요한 일일까요? 뭐 이래 가면서 뭘 해요. 그래서 지금 말단부터 지금 자르고 있잖아요. 네. 말단부터 자르서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. 그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야 이렇게 계속 자르다 보면은 우리가 수석도 자를 수 있어.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. 근데 보통은 거꾸로잖아요. 수석들 야 이거 정무라인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. 당 돌아가는 걸 보니까 정무수석 그만둬. 그러면 정무수석이 이제 딱 책임지고 데리고 나가고 뭐 이런 게 돼야 되잖아요. 거꾸로입니다. 거꾸로. 이게 왜일까? 예? 왜입니까? 왠지는 모르죠. 진짜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근데 모르죠. 두 가지 카페펜을 띄워야 돼. 네, 두 가지의 그 가능성이 있다. 뭐? 네, 첫째는 그러니까는 이 여론이 이렇고 인사가 잘못됐다는데 김대기 실장 등등이 총대를 매서 대통령한테 정리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통령이 결심은 안 하는 거죠. 아 몰라. 아이씨 그래야 돼? 뭐 나한테 위에 있어 위에. 어디 갔어? 여기 있다. 그 재원이가 그 정성껏 엑셀도 만들어 갖고 한 건데 그걸 뭐 그렇게 자르나? 김대기 실장은 엑셀 좀 하나? 이렇게. 그러니까 결심을 못하니까 그러면 저희가 조직 진단을 정확히 해가지고 정말 필요 없는 사람들 걸러낼 테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오케이를 해주십시오.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뭐 그렇게까지 하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득 중인 거다 이게. 과정이다. 네. 이게 첫 번째, 두 번째 뭡니까?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동의했어요. 그러면 윤핵관 라인 쳐내는데 나도 그 잘려본 사람 입장에서 법적으로 걸 게 없어야 돼. 무조건 법적으로 완벽해야 된다고. 그래서 법적으로 완벽한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비율을 찾아낸다. 네, 찾아내는 거다. 그래서 아무도 법으로 못 걸게, 아무도 가짜문 신청을 못 하게. 내가 당해봐서 아는데 그냥 억울하다고. 막 개선장구처럼 돌아온다고. 근데 뭐 나는 왜 내정철회하고 그래? 이분은 왜 내정처리하는 겁니까? 그것도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. 첫째, 수산업자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모릅니까? 네, 잘 알죠. 그 전까지는 본인 관계자도 연루가 됐는데, 그 조선일보 출신 논설위원도 그 전까지는 킹무성 추천을 장재원, 권성동 다 김무성 라인들이잖아요. 네네. 결과적으로. 그러니까 해갖고 뭐 이렇게 했는데 기왕 그 점검하는 거 수산업자 사건 그 심상치 않아 보이던데 김무성 뭐 내가 윤핵관하고 거리 둘 건데 뭐 이렇게 하냐? 뭐 이렇게 해가지고 쳐내는 거일수도 있고. 두 번째는 몰랐다. 예? 몰랐다? 아니 알았는데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. 네, 두 개를 생각했는데 하나는 얘기하기에 좀 적절하지 않네요. 위원장 떠이고 부위원장 져놓고 줬다가 뺏는 건 뭐예요? 제가 예전에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김무성 의원이랑 같이 앉아서 기다려본 적이 있거든요. 네. 진짜 커요. 뭐가 커요? 덩치가. 네. 제 옆에 앉아 있었는데 저도 덩치가 작은 편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. 저 아저씨는 진짜 덩치가 크다. 근데 일어났는데 김무성 의원이더라고요. 반말 안 해요? 뭐 말을 섞진 않았습니다. 거기서 혹시라도 안녕하세요, 저 한겨레 김한 기자입니다라고 했으면은 보통은 그때 한참 김성태 할 때였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은 일반적인 정치인 같으면 그러세요? 기사 잘 보고 있습니다. 랄지 뭐 이런 거 얘기할 텐데 김무성 의원은 그래. 밥은 잘 먹고 이렇게 한다고. 뭐 한겨레 기사를 그렇게 쓰나? 그렇죠. 반존대가 입에 배인신 분이죠. 마케타니는 착한 쇼핑몰이죠. 마켓하니는 저지되어야 합니다. 저는 마켓하니에 구합니다. 다른 데서 쇼핑하는 것은 저지되어야 합니다. 두리번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.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.